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은 1.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시장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 하락했었던 금요일 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월요일 날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에요. 자,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미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상당히 슈퍼위크라고 불리울 만큼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었고요. 물론 반등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요일 날에는 FOMC에서 미국의 금리 결정을 했죠.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은 예상치에 맞게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나왔느냐? 25년 전망치가 아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망치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일단 원래 기존에 있었던 전망치는 4회를 낮추는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0.25%씩 낮추니까 1%를 낮추는 게 25년도의 전망치였는데 이걸 2회로 줄이고 0.25%로 하면 0.5%가 내려가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 그렇죠? 자, 그러면 금리는 할인율로 우리가 환산해서 볼 수 있고요. 주가를 기준해서 봤을 때 3.5%, 1%를 낮췄을 때 3.5%의 할인율로 적용을 했었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4%의 할인율로 변경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했었던 겁니다. 실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미증시의 움직임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요날입니다. 요날 12월 18일 수요일 날 어떻습니까? 종가 3.5%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부 되돌리면서 금요일 날 마감이 됐다. 자, 그러면 금리를 낮추는 부분이 그쵸? 결과적으로 낮아지긴 합니다. 낮아지는 부분이 속도를 조절함에 따라서 3.5%에 맞춰져 있었던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다시 4%에 맞춰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조정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이해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주식시장의 조정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SMR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많이 따라갔단 말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24년도부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두산도 그렇고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그렇죠? 한국의 정부 정책상도 뭐 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 대선 에너지 정책 그리고 해리스 트럼프의 공약 사항에 대한 부분.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근데 간단하게 요 내용입니다. 해리스가 되었을 때는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겠다. 지금 현재 IRA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근데 지금 바이든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소리와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AI 시대가 왔죠. AI 시대가 오면서 전기 부족 사태를 불러오게 되었고 여기서 3마일 섬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켰죠.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리스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기조를 유지하고 IRA 연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화석 원전 확대 전환, 당연히 원전에 대한 확대는 SMR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해리스나 트럼프 누가 되더라도 원전에 대한 증가는 당연하다. 정책적으로 미국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를 볼 때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원전 정책에 대한 부분이 주가에 영향을 주었다면 어떻습니까? 22년, 23년 이때부터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을 받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상계엄 이후에 하락은 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가격대를 버티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떻게 됐죠? 한국의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의해서 하락을 한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 시장에서 그나마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변경하면서 할인율에 대한 전환이다. 그래서 부족한 만큼의 조정을 받은 거고요. 다음 주에는 반등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 반등 구간에 맞춰서 한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원래 이렇게 내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분할 합병 관련된
그쵸? 취소를 시켰던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시장보다는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게 미증시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원전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기업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계속 원전에 대한 투자를 했고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테라파워 그쵸? 원전입니다. 테라파워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음으로 해서 SMR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분할합병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드리자면 분할합병 관련된 내용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자, 요 내용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왜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분할합병 무산, 두산, 수소,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근데 원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두산 테스나 그리고 수소 쪽은 두산 퓨얼셀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쪽이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애초에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물론 여기서 뭐 두산 테스나가 뭐 새롭게 무언가를 인수합병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을 로보틱스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뭘 한다 그랬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하라 그랬죠. 여기에 배정된 자금이 6천억이었습니다. 근데 두산그룹 내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왜? 밥캣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에너빌리티 주주들의 당연한 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좋으니까 내용을 이렇게 뭔가 좀 당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면서 그쵸?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비상기염 딱 한 방에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밥캣을 떼어내서 로보틱스로 보내면서 무언가 자금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이 무산될 수 있다는 그렇죠. 왜? 매수 청구권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자체가 무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취소를 한 겁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자금을 마련해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이걸 로보틱스로 가는 과정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자금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뭐 새로운 사업의 신사업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산, 수소, 반도체 중심의 사업 구조를 재편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혹시라도 유상증자하지 않을까? 물론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어요. 왜 그러냐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지금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두산그룹에서 여기 30%의 지분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시가총액이 11조 원 정도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쵸 30%라고 쳤을 때 뭐 1조 원 정도의 뭐랍니까 유상증자를 한다고 쳤을 때 여기서 30% 3천억의 실권주를 전부 다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뭔가 뭐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아까 전 같은 기사가 나왔다는 건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유상증자는 없다는 내용들, 그렇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소 SMR 중심으로 에너지 사업 확장 가속화. 결과적으로 보면 원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하겠다는 거고 여기서 비상계엄이라는 이슈가 있었고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발생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다음 주부터는 회복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제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뭘 기다리라고 했냐면 시세가 나오는 부분, 확인하는 부분 이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하는 과정이 있다면 미국에서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당연히 반등하는 구간이 있을 거고 미증시도 이번 주를 지나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수정이 됐습니다. 최악의 결과, 그렇죠.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 최악 이하의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는 반등 확인하는 즉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 타점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뭐 한국에 있는 그 정치적인 내용도 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일단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시장은 이런 가격 반영을 다 끝마쳤다는 거죠. 그리고 1월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전통적인 테마주 장세가 옵니다. 이 구간에서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반등하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여기 12월 21일 오늘 22일인데요. 여기 날짜 나오죠? 그쵸?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뭐 주말의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그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점. 월요일 날 시가부터 움직임이 괜찮을 거예요. 미국 선물에 대한 부분. 그러면 금요일 날 빠졌었던 미증시가 하락해서 빠졌었던 이런 부분들. 코스피 코스닥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이 있으면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고 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은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12월 17일 날에도 반도체 반등, 하이닉스만 반등했고요. 그리고 쭉 내려서 보시면 주도주, 바이오, 조선, 원전 모두 매매 예정이다.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 신호 나오면 매매해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 만약에 내가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확인하고 난 이후에 매매 움직임을 본다면요.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매수 구간을 무조건 상승하는 구간에서 잡아갔을 때 30%대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건 조선주예요. 원래 STX 중공업이었는데 최근에 조선주 강하죠? 그 전에도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 공략을 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타점 공유를 해드리니까 모두 무료예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소통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랬을 때 수익 구간은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은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갈지 그 내용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이해 너무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너무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시장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지금 시장 기준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방어를 그나마 잘 하고 있는 편이에요. 시장 너무 많이 빠졌고 시장이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반등하는 구간이 나오겠지만 그 반등하는 구간에 어떤 종목을 해야 될까? 당연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 조선 시장에서 주도주가 됩니다. 이 구간 내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하는지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그렇죠. 그래야 1월 달에 상황이 바뀝니다. 무조건 그 1월 달에는 무조건 시장에 대한 반등 오니까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어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들
내용들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3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